자, 이어서 수시 접수 이후의 대입 준비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하다고 저희가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논술고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 선생님께서 올해 그 수시 모집에서 논술 전형에 있어서의 변화를 좀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 많은 학생들이 다 잘 알고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첫 번째는 모집 인원의 감소가 있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소폭이지만 모집 인원들이 좀 감소했고요. 하지만 내용면으로 본다면 폐지한 대학도 있고 신설한 대학도 있습니다. 신설한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경북대, 부산대, 서울과기대, 세종대,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가 논술 전형을 신설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우선 선발의 폐지가 있겠습니다. 우선 선발이 폐지가 있어서 학생들이 이제는 수능이 조금 더 논술 전형에서 주인공에서 좀 멀어졌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고요. 다만 대학별로 최저학력 기준이 좀 완화됐다, 우선 선발이 없기 때문에 완화됐다고 볼 수는 있지는 않습니다. 각 대학별마다 좀 다른 모습이니까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일정이 조금 늦춰졌습니다. 9월달 같은 경우에 한꺼번에 접수를 하는 탓, 그리고 수능이 일주일로 무뎌진 탓으로 특히나 대학별 고사 논술을 수능 이후에 보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일정이 많이 중복돼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올해 특징으로 볼 수가 좀 있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중복되는 곳은 없는지도 일정을 잘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영근 선생님께서 인문계와 자연계 좀 나눠서 논술고사 일정을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화면을 보면서 이 논술고사 일정표를 수험생들에게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그 위에 그 하늘 색깔은 그 수능시험 전에 보는 대학들입니다. 네. 먼저 인문계에서 논술고사 실시하는 일정표를 보시면은 오전과 오후로 나눠봤는데요. 9월 27일은 바로 다음 주 토요일이네요. 네. 다음 토요일 날 한국항공대와 그 한양대, 그리고 9월 28일 날 건국대, 그리고 10월 4일 날 동국대, 연세대, 한양대, 에리카죠. 그 다음에 10월 5일 날 일요일입니다. 카톨릭대, 홍익대, 그리고 10월 19일 날 경기대학교, 이런 대학들이 수능시험 전에 네. 보는 대학들입니다. 그리고 수능시험을 이후에 보는 대학들이 이제 더 많은데요. 수능시험을 이후에 보는 대학들로는 11월 15일 날 서울과기대를 비롯해서 성균관대까지 바로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11월 16일 날을 보는 대학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경희대, 숙명여대, 서강대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월 18일 날 서울치립대, 그리고 11월 21일 날 연세대 원주캠퍼스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11월 22일 날 경북대를 비롯해서 덕성여대까지, 부산대, 중앙대까지 보고 있고요. 11월 23일이 마지막입니다. 인문계열은 고려대부터 시작해서 한국여대까지, 이화여대 등등 대학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볼까요? 자연계를 보겠습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시험 전에 보는 대학들이 약 6개 대학 정도 되는데요. 네. 9월 27일 날 보는 대학, 바로 다음 주 토요일이죠. 건국대학교, 그리고 항공대, 그리고 9월 28일 날이 한양대학교, 그리고 10월 4일이 연세대학교, 동국대, 그리고 10월 5일이 한양대 에리카와 카톨릭대학교가 논술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시험이 끝나면 바로 보는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11월 15일 날 경희대학교부터 시작해서 인하대까지 그 시험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주에는 11월 16일 날 카톨릭대가 시험을 보고 있고요. 11월 18일 날 서울치립대, 21일 날 연세대, 22일 날 고려대부터 시작해서 경북대까지 보고 있고요. 23일 날 광운대와 이화여대, 중앙대가 논술을 보고 있습니다. 네, 수능 끝나고 그 주 15일, 16일 정도 해서 참 많이 몰려있네요. 네. 우리 수험생들이 볼 때 시간을 좀 유의해서 보라는 거, 오전에 보는지 오후에 보는지, 네. 이런 것들을 유의해서 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논술고사 전략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수능 최저가 없는 한양대 인문 논술이 어떻게 나올지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조미정 선생님께서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 한양대 논술 시험이 다음 주죠. 9월 27일 날 인문이 시험을 보고 28일은 자연계가 시험을 봅니다. 서울 주요 대학 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유일한 이제 대학이다 보니까요. 관심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네. 반영 방식에는 논술과 학생부의 반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학생부는 교과 성적을 점수화해서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관련 계열에 대한 교과 이수만을 확인하게 되고 출결 봉사 등의 어떤 학교 생활의 충실도를 종합평가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이 전형에서는 논술고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착실하게 논술을 준비한 학생들이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올해 특히 한양대 논술 같은 경우는요. 문항을 축소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인문계열 같은 경우 한 문항을 75분간 푸는 것으로 간소화했습니다. 작년에는 120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인문계열과 상경계열의 논술이
다릅니다. 네. 인문계열은 순수 인문사회 통합 논술이지만 상경계열 같은 경우는요. 인문과 수리 논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모의 논술을 보시면 수리 논술에는 확률 통계 문제를 푸는 그런 유형입니다. 따라서 모집 단위별로 논술을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인문계열의 작년 논술 같은 경우에도 창의적 발상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논술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회, 2회, 3회차까지 모의 논술을 한양대가 실시를 했는데요. 네. 그 인문계열의 문제를 화면으로 보시면서 상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문제를 보시면요. 1차에 제시되어 있던 것은 가나다 두 개 내용을 요약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다의 상황을 비판한 후 새로운 어떤 주어진 상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쓰라고 1차 문제였고요. 네. 2차 같은 경우는 가부터 다까지의 논지를 비교 분석한 다음에 그것을 고려해서 새로운 어떤 이슈에 대한 문제를 해석하는 그런 글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같은 경우는 가와 나의 글 및 다의 그림과 글의 내용을 논거로 삼아서 다음 주어진 명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한문항이기 때문에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비교 분석하여라 또는 그걸 기초로 해서 새로운 어떤 상황에 접목시켜서 자신의 견해를 쓰거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주장을 펼치거나 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평소에 이 한양대 모의 논술에 대한 문제를 좀 잘 분석을 하셨거나 그 다음에 시사 문제라든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어떤 그런 주제에 대해서 어떤 제시문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그 이해된 개념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일상적인 어떤 상황에 접목시켜서 자신의 어떤 논리적인 주장을 펼칠 수 있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논술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자신의 견해뿐만이 아니라 뭐 시사나 종합적인 이해와 또 네. 써내려가는 능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박문수 선생님께서 그 밖에 그 대학별 논술고사 출제 형식은 어떻게 되는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네. 논술고사 출제 형식을요, 인문계와 자연계로 구분해서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문계를 먼저 보시면요, 세 개의 그룹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인문사회 통합형입니다. 순수 이제 인문형 문술이라 볼 수 있는데요. 가톨릭대, 경기대, 경북대, 덕성여대,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 홍익대까지 이런 대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영어 지문이 추가된 대학이 있습니다. 대학의 특성상 한국 외대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화여대 인문원 계열 등이 영어 지문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문계에서도 수리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뭐 계열이 이제 상경계열인 대학들인데요. 건국대 상경계열, 숭실대 상경계열, 그리고 중앙대 상경계열, 그리고 한양대 상경계열, 그리고 상경계열이 아닌 광운대나 고려대, 단국대, 서울시립대 등도 수리논술 문제가 포함이 됐다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자연계열 보시면요.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뭐 오로지 수리가 기반이 됩니다. 수리가 기반되어 있는 거에 과학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 수리의 통합과학입니다. 과학의 과목들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통합적으로 하는 대학이 국민대, 단국대, 동국대, 서울과기대, 뭐 중앙대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학 과목을 선택하는 대학입니다. 건국대나 고려대, 연세대, 그리고 성균관대 등인데요. 뭐 예를 들어 연세대 같은 경우 원서 접수할 때 이미 과학 과목을 선택을 했고요.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 보는 날 가서 이제 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리만 보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가톨릭대, 광운대, 그리고 서울대, 서강대, 덕성여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아주대, 그다음에 울산대, 이화여대, 인하대, 그리고 한국항공대학교, 한양대학교, 본교와 에리카, 그리고 홍익대까지가 이제 수리 논술만 보는 학교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논술고사 출제 형식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논술 전형 이제 보는 학생들은 논술고사 준비도 해야 되고 수능도 준비를 해야 해서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남은 시간 동안 어떤 점을 좀 중점에 두고 준비를 하면 좋을지 안영근 선생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예, 이건 저는 좀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세 가지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첫째는 우리 학생들이 논술 날짜만 챙기지 말고 시간 그리고 장소도 꼭 챙겨 놓으라는 거 그걸 좀 당부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로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지원 대학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아까 그 조미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모의 논술을 반드시 풀면서 출제 경향을 파악하라는 거 그걸 좀 당부드리고 싶고요. 네. 세 번째로는 우리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제 논술 공부에만 매달리다 보면 수능 공부를 소홀히 할 수가 있는데 논술에서도 수능 최저가 한양대를 제외하고는 다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수능 체제를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수능 공부를 등한시할 수가 없을 텐데 이 수능 공부와 논술 공부를 함께 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컨대 인문계열 학생들의 경우에는
국어에 보면은 비문학 지문이 있죠. 비문학 지문 공부를 할 때 그걸 한번 요약해보는 훈련, 이것도 아주 훌륭한 논술 대비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자연계열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학 B형을 풀 때 배점이 많은, 예를 들면 4점짜리를 내가 한번 정답 해설을 써본다. 그런 기분으로 4점짜리를 정답 해설을 써가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한다면 수능 대비도 되고 논술 대비도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논술 공부와 수능 공부를 함께 병행하는 그런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능과 논술 별개가 아니라 수능 대비를 하면서도 논술에 대한 대비도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논술고사에 이어서 또 살펴볼 게 면접인데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하는 학생들은 2단계 이제 면접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될 겁니다. 그 주요 대학별 면접고사 일정과 함께 면접 반영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박문수 선생님께서 좀 짚어주실까요? 네. 면접고사 같은 경우는 다른 대학별과서 달리 조금 시기가 좀 늦습니다. 왜냐하면 1단계 서류를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면접을 시행하는 것이 대부분 대학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저 화면을 보면서 면접 일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보는 대학이 10월 25일 토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건국대 자연, 그리고 경희대 인문, 그리고 광운대 자연을 시작으로 면접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다음날 10월 26일 일요일 날에는 이제 건국대, 그리고 경희대가 자연, 그리고 광운대가 인문, 그리고 국민대 자연, 서강대, 성신여대, 숭실대 자연과정, 그리고 안주대 인문, 그리고 이화여대가 일요일 날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수능 이후에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11월 15일 토요일 날 고려대 학교장 추천과 자연계열, 그리고 서울교대가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20일 토요일 날 가톨릭대 의예과, 그리고 서울대 일반 전형, 그리고 의치안 계열, 그리고 서울시립대, 연세대 창의 인재 전형이 면접고사를 시행하게 되겠고요. 11월 29일 날 토요일 날 고려대 융합형 인재 전형과, 그리고 서울대 지역균형, 그리고 연세대가 면접고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면접에 대한 반영 비율을 살펴보면요. 우선 가장 많은 반영 비율이 있는 학교가 100%입니다. 건국대학교 사범대학이 1박 2일 면접이 100%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립대가 100%입니다.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1단계를 통과하고 나면 면접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면접의 비중이 큰 대학들이 이제 60%인 숙명여대가 있겠고요. 그리고 50%인 국민대, 서울대, 세종대, 아주대, 인하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40%인 광운대, 동국대, 명지대, 서울여대, 숭실대가 있겠고요. 30%인 경희대, 고려대, 서울과기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인 가톨릭대, 서강대, 이화여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명목상 반영 비율이 됩니다. 실질적인 반영 비율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면접의 영향력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반영 비율이 50% 이상인 대학들은 분명히 면접 영향이 크니까 네. 준비를 좀 꼼꼼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반영 비율이 좀 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면접이 합격의 당락을 좀 좌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대학별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또 평가는 어떻게 될지 조미정 선생님께서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면접인데요. 보통 아까 우리 박문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부나 서류를 3 내지 5배수를 선발한 다음에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 면접장에 저희가 가게 되면요. 대기실에 학생들이 앉아 있게 되고요. 본인의 순서가 되면 순차적으로 학생을 이 질문지를 읽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순서가 뒤에 있는 학생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리딩 타임을 갖게 되는데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도 이번에 면접 방식이 작년하고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모집 단위별로 공통 문항을 우선 출제를 해서 질문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30분간 주고요. 그러면 리딩실에서 학생이 문제를 30분 동안 읽고 그 다음에 면접장에 들어가서 15분 정도 면접을 치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면접이라는 것은 사실 논술처럼 글로 쓰는 게 아니라 이것은 면접관과 대화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절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겠죠. 네, 그래서 네. 면접장에서 아무리 긴장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대부분의 면접의 방식이 이제는 교과형 면접이라기보다는 학생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학생이 했던 활동들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점검하는 그런 면접 방식으로 문제들이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화면 보시면서 주요 대학의 면접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국대 같은 경우는요, 개별 면접과 발표 면접이 있는데요. 제출 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
후 전공 수학 역량, 인성 확인, 그리고 제시문을 읽고 의견을 발표하는 발표 면접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건국대의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가톨릭 같은 경우는 3대1 면접입니다. 그래서 전공 소양, 인성, 가치관, 서류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대도 마찬가지로 서류, 그다음에 학생에 대한 개별 심층 면접을 통해서 학생의 어떤 전공에 대한 적합성이라든가 인성 등을 총체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광운대, 동국대, 숭실대, 상명대, 한국외대, 글로벌도 마찬가지인데요. 대부분의 면접 평가는 인성 평가이거나 또는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한 개별 면접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본인에 대해서 업적을 기록했다면 그거에 대한 내용을 본인이 확실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특히 자연계 학생 같은 경우는 뭐 과학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보고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화된 어떤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담았다면 아무래도 면접 질문 중에는 그런 심화된 내용에 대한 질문이 좀 집요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반드시 했던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안영근 선생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예,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면접 준비한다고 하면 말 잘하는 훈련을 좀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대학 입시 면접은 결코 그 아나운서를 뽑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몇 가지, 한 8가지 주의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째는 우리 학생들이 그 대학 어떤 복장인데요. 이 복장을 좀 수수하게, 그러니까 학생답게 간편한 복장으로 면접장에 가라는 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들 중에 보니까 마치 취업 준비생들처럼 취업 면접생들처럼 짙게 화장을 하고 또 아주 그 어떤 그 옷을 고급 옷을 입고 가려고 애를 쓰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학생들이 무엇보다도 그 면접에 임하는 태도입니다. 밝고 씩씩하고 그러면서도 뭔가 열정적이고 건강한 그런 모습들이 면접관들에게 호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태도를 좀 임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학생들이 또 의외로 면접을 할 때 친구와 대화하는 식으로 저도 가끔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식의 어떤 태도를 많이 보는데요. 예를 들면 그런데요 이런 식의 그 말투 그런 말투를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 학생들이 대답을 하는 훈련은 이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하고 어떤 근거를 제시하는 소위 말하는 두괄형의 그런 식의 좀 답을 좀 하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아마 면접을 하다 보면 교수님들이 우리 학생들을 떠보려고 압박성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런 압박성 질문에 당황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보이는 게 그런 성실한 모습을 보고 이런 면접관 교수님들이 우리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거니까요. 당황하지 말고 끝까지 대답하려는 그 성실성 태도를 지켜라. 그걸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이제 제출 서류 확인이 아까 조민정 선생님도 많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출 서류라고 하면 특히 이제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인데요. 학생부 중에서도 특히 우리 학생들이 이 독서 한 그 상황들 그런 건 꼭 기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 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그 교과 세부 능력 특기상에 선생님들이 그 써준 멘트라든지 또는 그 창체 활동에서 우리 학생들이 한 활동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숙지를 하고 면접장에 임해야 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자기소개서 쓰인 내용도 우리 학생들이 한 번쯤은 읽어보고 면접장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로는 이런 경우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학생들 면접보다 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난처한 질문이 들어오면 대답을 못했을 때 울거나 네. 아니면 특히 그 역경 극복의 어떤 사례를 말해보라고 할 때 학생들이 운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그 동정 점수를 주고 싶어도 우느라 대답을 못하기 때문에 점수를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어떤 역경 극복을 하는 그런 학생들, 사회 배려자 대상 학생들은 절대 울지 않겠다라는 그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하면서 면접장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한 번쯤은 우리 학생들이 면접 훈련을 하고서 면접을 갔으면 좋겠어요. 면접 훈련이라고 해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학생들이 친구끼리 또는 가족끼리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 질문지는 지원한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런 그 전년도 기출문제가 있고요. 아니면 인터넷에 면접 후기를 검색해 보시면 많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면접 질문지를 찾아다가 우리 학생들이 한 번쯤 훈련을 해보고
면접장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담감도 많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 자신감 있는 태도가 예.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연습을 해보면 또 그것도 훈련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전형이 적성고사 전형인데요. 역시 일정 체크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정에 대해서 박문수 선생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적성고사 일정과 함께 응시 과목 등 시험 안내를 제가 화면을 보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가장 먼저 보는 학교입니다. 9월 28일 일요일 날 서경대를 시작을 할 텐데요. 대부분 대학들은 시험 시간이 60분입니다. 일부 몇 개 대학만 80분 또는 100분인데요. 서경대학교는 60분이고 응시 과목은 국어, 수학입니다. 서경대가 아까 우리 안영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최근 공지된 경쟁률로 본다면 가장 높은 경쟁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34대 1을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10월 달이 되면 이제 가천대가 그리고 10월 11일 날 수원대와 을지대와 한국기술교대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됩니다. 수원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 1은 수능 전에 시행을 하게 되겠고요. 일반 전형 2 같은 경우는 수능 후에 적성고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응시 과목이 국수형이고요. 을지대도 국수형입니다. 하지만 수원대 자연, 그 다음에 한국기술교대는 국수와 수학, 영어를 하게 되겠고요. 한국기술교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와 달리 응시 시간이 80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호공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학력 기준이 한국기술교대 같이 있습니다. 최저학력 기준 쉽게 생각하시면 경기도권 아래에 있는 대학들은 다 최저학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성대를 보면요. 한성대 같은 경우도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서경대 다음으로 높은 경쟁률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최저학력 기준 없고 국어 수학을 60분 동안 60문항을 풀게 됩니다. 수능 후에 있는 적성고사 일정을 보게 되면요. 우선 11월 15일 토요일 날 수능 보고 난 다음에 수원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수원대 자연과 수원대 인문이 토요일, 일요일 날 보게 되는데요. 응시 과목은 국어, 수학이고 그다음에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과 홍익대 세종도 11월 16일 일요일 날 시행하게 되는데요. 두 대학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시간이 많습니다. 80분, 100분 동안 응시를 하게 되는데요. 홍익대 세종 같은 경우에는 시간은 많지만 문항수가 50문항이라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22일 토요일에는 고려대 세종과 대진대가 적성고사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11월 23일 마지막으로 이제 한신대가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진대와 한신대 같은 경우에는요, 경쟁률이 지금 현재 발표된 수준에서는 제일 조금 낮은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진대는 6대1이고 한신대는 5대1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저학력 기준도 없고 문항도 국수형이나 국수이기 때문에 수능 준비하면서 천천히 좀 준비를 하신다라면 조금 더 다른 학교에 비해서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적성고사 일정과 응시 과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봤는데요. 적성고사 준비는 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미정 선생님께 좀 조언을 구해볼게요. 네, 보통 이제 적성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에 지원한 학생들의 성적대가 3등급에서 5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거든요. 이제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적성고사와 수능을 따로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문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학별로 적성고사를 응시하는 그 과목이 정해져 있는데요. 본인이 지원한 대학의 가중치가 높은 영역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고요. 그 영역에 대한 시간 배분을 조금 더 할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적성고사의 문제가 요즘은 수능형의 문제로 많이 바뀌었는데요. 난이도는 수능 A, B형 중에서 A형의 난이도 정도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하시고요. 기출문제도 많이 풀어보시고 네. 적성고사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문제를 빠르게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훈련이 된 학생들이 오히려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따라서 남은 시간 동안에 적절하게 적성고사에 대한 준비도 하시고요. 병행해서 수능에 대한 준비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소시 모집 이후의 대입 전략에 대해서 전형별로 저희가 자세하게 좀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학생들이 잘 전략을 짜서 준비를 하면 좋을지 조언을 한 말씀씩 좀 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안영근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조언 한 말씀 좀 해주실까요? 예. 아까 서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너무 경쟁률이 너무 세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특히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막상 시험장에 가보면은 논술 결치생들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능 체제를 충족 못해서 탈락된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뭐 30대 1, 40대 1 하지만은 실질 경쟁률은 훨씬 그보다 이하인 15대 1 이하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학생들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좀 더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 56일 남은 이 시점에서 우리 학생들 수능 공부를 할 때 좀 실전 연습을 하는 위주로 하면서 정말 그 수능 모드로 자기 머리 구조를 좀 담아가고 특히 건강 조심하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능 모드를 계속 유지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조미정 선생님께서도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네, 우리 안영근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그거 명심하시고,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조급한 마음을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걸 습득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오히려 망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따라서 학생의 성적대별로 자신에게 맞는 나머지 시간에 대한 활용 방법이 절실한데요. 일단은 절박함이 있다면 시간을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고요. 본인이 4가지 영역을 모두 다 성적을 올릴 수 있는 학생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4개의 영역에 대한 성적을 다 같이 올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목표 대학의 특성에 맞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 선택과 집중의 시간도 이제는 좀 필요할 때가 된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올해처럼 수능이 쉽게 출제가 되는 경향에서는요. 상위권의 학생들이 실수 한두 문제 때문에 등급이 떨어지거나 그래서 최저 기준이 안 돼서 목표 대학에 불합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저희는 실수도 실력이라고 표현하죠. 이 실수를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남은 시간 동안에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네, 진짜 이번에는 실수를 줄이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문수 선생님께서도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네, 뭐 두 분 선생님께서 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 딱 한 가지만 더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활용을 좀 잘 해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부터 이제 대학별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학생들은 대학별고사에 있는 주에는 그 당일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조금 많이 거기에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56일 남은 시점에서 대학별고사를 몇 개를 본다라면 그렇게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요.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런 시간 관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수시 접수 결과 분석 및 전략을 주제로 함께 했습니다. 수시 접수 후에 좀 흔들렸던 마음을 다시 진정시키고 남은 그 대학별 고사와 수능 준비 잘 해서 우리 학생들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함께 해주신 안영근 선생님, 또 조미정 선생님, 박문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내일은 틈새 공략 2015 전문대 수시 전략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